안녕하세요. 일산 테크노밸리가 이 4개 섹터로다가 이제 확정이 돼서 기업 유치에 더욱더 적극 나서겠다는 고향신문에 기사가 있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보시는 화면이 이 4개 섹터로 지금 만들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이 벚꽃 아시죠? 여기가 이제 벚꽃동 아시인데요. 여기가 이제 융합의 장이라고 해서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융합 연결되는 첨단 제조업 유치. 이 부분이 아마 이제 이 토지 조성 원가로 공급할 수 있는 그 부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산학 연의장으로 해서 원천 기술 개발 실현되는 연구 집적 시설, 연구 개발 시설, 산학 공동 연구센터를 유치하는 곳이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복합 공공 지원장이라고 해서 공공 선도 창업 공간, 성장 지원 공간, 국내외 글로벌 기업 유치, 입주 기업 청년 기숙사, 근린 생활 시설 부분이 이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네 번째로는 산업 클러스터 장으로 해가지고 바이오 메디컬 클러스터, 미디어 콘텐츠 클러스터,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산업을 생산, 체험, 판매하는 기업의 장으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이 부분이 킨텍스 IC입니다. 그리고 이 우측으로는 보시면 여기가 고향 방송 영상 밸리 단지고요. 또 여기는 CJ 다이버시티가 들어오는 곳이고요. 또 이 부분은 장항 공공 주택 택지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장항동, 대화동, 벚꽃동 일대에 큰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고향신문의 자세한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전체 부지 4개 섹터 조성으로 뛴다는 이 내용이고요. 또 이제 이 고향신문에서 기사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 기사 내용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고향 일산 테크노밸리 부지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에 대한 윤곽이 드러났다. 이 얘기죠. 산업 시행자인 고양시와 경기도는 총 8,493억 원을 들여 2024년까지 일산 서구 대화 벚꽃동 일원 약 26만 평의 일산 테크노밸리 부지를 크게 4개 섹터로 구분해 조성할 계획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융합의 장, 또 산업 클러스터의 장, 산학 연의 장, 또 복합 공공 지원의 장, 이렇게 4개로 구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지난 5월 국토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에서 10만 평방미터죠. 규모의 도시 첨단 산업 단지 공업 물량을 신규로 지정을 받은 곳은 전체 부지 좌측 상단에 있는 테크노파크 부지죠. 아까 이제 소대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도시 첨단 산업 단지로 지정된 면적은 전체 부지 약 11.5%, 테크노파크 부지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 제조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고양시에 따르면 이 부지에는 평당 조선 원가가 650만 원으로 공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공급 원가가 650만 원 들어간다는 것이죠. 과밀억제 권역 내 중과세 배제 이 부분 땅은 억제적 내에 이제 이 중과세 배제 또 취득세 50% 감면, 재산세 5년간 35% 감면 이런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큰 혜택이죠. 일산 테크노밸리 전체적으로 이러한 것이 다 적용이 됐다라 그러면 참으로 좋았을 것인데요. 비즈니스 파크 부지에는 메디컬 바이오, 또 미디어 콘텐츠 융복합 산업 클러스터 형태로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19년부터 올해 초까지 2년 가까이 시간을 들여 일산 테크노밸리에 어떤 산업군의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를 이어왔다. 고양시의 근간을 이루었던 산업군과 배치되지 않고 또 고양시의 인프라와
융합할 수 있어야 하며 미래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키는 산업군으로 메디컬 바이오와 미디어 콘텐츠 융복합이라는 2개의 특화 산업군을 도출하게 된 것, 테크노밸리 부지의 제조업 중심으로 기업을 유치한다면 비즈니스 파크 부지에는 지식 기반 산업 위주의 기업을 유치한다.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산업단지 클러스터 부지는 이 부지는 도시첨단 산업 부지로 지정되지 않아 조성 원가 부지 공급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관련 기업 유치가 녹록지 않다. 이에 대해 고양시 관계자는 비즈니스 파크 내부에 2,400평의 정도 상업시설 용지가 있는 등 테크노밸리 내에서도 입지가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부지 가격이나 세제 혜택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점을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파크 부지 산업군의 한 축인 메디컬 바이오 클러스터는 파주시가 추진하는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와 중복된다는 점도 극복해야 하고, 또 국립암센터는 현재 두 클러스터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고 향후 관련 수요도 분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산 테크노밸리 내 메디컬 바이오 클러스터가 파주 메디컬 클러스터와 상생할 방안을 꼭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양시는 메디컬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암센터를 비롯한 6개의 그 대형 병원, 일산에는 이 종합병원이 6개가 있죠. 그래서 이 아주 이 의료시설이 좋고, 의료시설 이용하는데 이 고양 시민들은 정말 좋습니다. 계속하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또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업무협약도 맺어 클러스터 조성 기반을 다지고 있다. 특히 메디컬 바이오 클러스터에는 남북 보건의료협력 중치시설인 한반도 평화의료교육연구센터 조성과 암빅센터, 이러한 것이 이제 확장 이전할 수 있게끔 논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이언스 파크에는 원천 기술의 개발, 현실되는 연구 집적시설, 연구 개발시설, 산학 공동연구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공공지원센터입니다. 이 커뮤니티 파크에는 기업의 일산 테크노밸리 입주 과정이나 입주 후 기업 활동 등을 지원하는 데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공공지원센터가 건립된다는 것이죠. 이 공공지원센터에서는 24년 준공의 목표로 1,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연면적 12,877평의 15층 규모로 건립된다. 이 건물에는 기업 요구에 대해 적절히 지원하고 또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여러 공간들이 들어선다는 것이죠. 또 경기도와 고양시는 이곳에 입주 지원기관, R&D 지원기관, 창업 지원, 공간 아이디어와 설계를 제작할 수 있는, 구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디지털 도구를 갖춘 공동 작업실 등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런 것이죠. 공공지원센터는 일산 테크노밸리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이끄는 컨트롤 타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지원센터는 시장 기능으로 할 수 없는 공적인 지원, 기업 지원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산 테크노밸리 활성화를 위한 핵심 앵커 시설로서 육성해 단지 전체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컨셉을 두고 건립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전체적인 일산 이 계획도인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 제3 킨텍스고요. 킨텍스가 들어서는 곳이고, 또 여기가 이제 일산 테크노밸리 부분이 들어오는 곳이고요. 우측으로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거 CJ 라이프 시티의 방송 영상 밸리 단지
또 여기 장항, 공공, 택지, 지구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월에 1차적으로 입주 기업들이 윤곽이 드러난다는 얘기네요. 일산 테크노밸리 토지 이용 계획을 보면, 한 10월에 이제 확실히 잡히는 것 같아요. 일산 테크노밸리 성공의 절대적 요인은 기업 유치에 현재까지 큰 진척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게 참 문제네요. 19년 8월 서울 코엑스에서 가진 사업 설명회를 기점으로 집중적으로 입주 의향서를 받았지만 작년부터 코로나로 이 사업 설명회 이후로는 기업 유치 활동이 크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해 말 착공과 내년 하반기 토지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고양시 기업 지원가를 중심으로 대규모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주 의향서 제출 기업 사업 설명회를 찾아가는 설명회 등 총 5번의 사업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라 합니다. 그리고 오는 10월이면 1차적으로 입주 기업에 대한 윤곽이 잡히지 않을까 한다는 것입니다. 일산 테크노밸리가 한정된 수의 기업을 놓고 유치를 위한 경쟁을 벌여야 하는 대상이 경기도에만 4곳이 있다. 요즘 각 지자체에서 이 테크노밸리를 많이 유치를 하고 기업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고양시도 그러한 여러 곳의 이 테크노밸리 유치 과정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얘기죠. 경기도에서 이 판교 2테크노밸리, 3테크노밸리, 또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구리 남양주 테크노밸리 등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양시는 앵커 기업 유치 뿐만 아니라 이것이 실패했을 경우 제2대안에 대해서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앵커 기업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어려울 때는 그 제2의 대안도 따로 수립하고 있다. 앵커 기업이 못 들어오면 여기에 준하는 중견기업이 되든 상장기업이 되든 앵커 기업 수준의 파급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업을 직접화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그 일산 테크노밸리 섹터 지정이 되는 것과 동시에 기업 유치에 대한 어려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일산 테크노밸리가 잘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그야말로 고양시는 경제적 자족도시 또 교통도 많이 좋아지죠. 2024년도면 GTX도 개통이 된다는 그 목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이 일산 테크노밸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고양시는 경제적 자족도시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